실해진 거 실해진 거 봐. 신나. 빨리 안 보여.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부분 뭐 강동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 특히 수원에서 오신 분인데 날짜를 잘못 알고 지난주 토요일 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저로 집에 가셨다가 오늘 또 엄청 일찍 2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들이라는 노래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 노래 되게 좋아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 노래를 듣고 처음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흔쾌히 이 작은 공간에 와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모시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따가 노래 듣고 이제 좀 진행하다가 가을 소리 이렇게 오시면서 지금 강동구가 나무가 많은 동네라서 단풍이 되게 예쁘게 졌잖아요. 그래서 가을 소리, 짧은 뭐 문장 짓기 이런 거 해볼 건데 기업서 나눠드리면 이제 뭐 펜이랑 드릴 테니까 써보고 돌아가면서 뭐 낭독을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마음대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멀리서 와주신 생각의 여름을 박수로 환영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주택가니까 혹시라도 예. 감사합니다. 방울 소리가. 아. 서먹서먹한 시선 얼빠진 표정으로 우리의 말들은 일그러져 가네.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지만 이제는 나조차도 자신이 없어. 누군가 말하는 거침없는 말이 있다고. 한 줄기 희망일까 부질없는 열망일까.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를 불러보네.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네. 누군가 말하는 거침없는 말이 있다고. 한 줄기 희망일까 부질없는 열망일까. 웃으며 떠나는 자유로운 말을 찾아서 한 줄기 희망이든 부질없는 열망이든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좌식으로 앉아서 공연하는 건 평생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이 나름의 맛이 있네요. 보통 이제 연습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서 집에서 편하게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느낌으로 공연을 하는 거라서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자를 쓰게 되면 제 하반신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관객분들이 저의 하반신부터 쭉 보는 느낌인데 지금 눈높이도 맞고 이런 느낌도 신기한 경험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의자가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 느낌도 있고 그래서 또 이 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눈높이가 딱 맞는 거 신기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종현이라고 하고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생각의 여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는 한 1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이름들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했었고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프로를 지향하면서 제 자작곡을 불렀던 거는 한 14, 15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1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는 물건으로 앨범을 낸 거는 5개를 냈어요. CD를 요새 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 앨범을 하나 들고 오긴 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CD 보기가 힘들죠. 이런 앨범을 최근에 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는 5번째 앨범이자 4번째 정규 음반이고요. 손이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걸 팔려고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굳이 어차피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기도 하고 또 뭔가 가지고 오면은 좀 강매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편하실 때 음원으로 듣다가 사실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있죠. 그렇게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더 정제된 좋은 음질의 그런 걸 듣고 싶으실 때는 CD를 사시면 CD의 음질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가사집이라든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것이 같이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은 이거는 거의 2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만들었던 노래 중에 말이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노래인데 오늘 오는 길에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첫 곡은 선택을 안 하거든요. 보통 공연 때 그날의 날씨나 그날의 제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정하는 편인데 네, 오늘은 이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공연을 해왔는데 제가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 가장 동쪽에서 공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하게 제 기거하는 곳들이 주로 이제 서울 중앙이나 아니면 남서쪽이어서 네네 원래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동 쪽으로 넘어올 일이 별로 없는데 음악가로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곳들을 겪게 됩니다. 작가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독립서점 같은 공간들이 많은 이제 기획을 해주세요 요즘은. 그래서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기타 한 대 나오고 건반 한 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립서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한 10년 전? 저 한국에 없을 때 독립서점이라는 어떤 장르가 많이 붐이 일면서 저의 동료들이, 저는 한국에 없었는데 한 3, 4년간 계속 그런 서점들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일인데, 뭐야 나만 빼고 다들 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돌아와서 이렇게 뭐랄까, 공연장이 주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반여 제 노래들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해외 공연, 뭐 방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이 지역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의 마음으로 제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여기 주인장님께서 그 엽서하고 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공지에도 있었듯이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과 관련된 어떤 한 문장이라도 한번 써보자, 한 행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면서 문득 생각나는 표현이 있으시면 적어서 이따가 공유를 해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저같이 백지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불러드릴 소리들이라는 노래에서 빈칸을 드릴 테니까 빈칸을 채우는 방식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일단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노래를 들려드리고 어디가 빈칸인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 부분을 채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들이라는 노래고요. 소리들, 영어 제목으로 사운드 필드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복수가 아니라, 물론 소리의 복수일 수도 있고요, 소리의 들판이라는 뜻이고요.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선 모습, 뭐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모음, 한글 모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제가 제주에서 어떤 촬영을 하다가 어떤 밭에서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올라가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시작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하나의 모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자음이 붙어야 하나의 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음하고 붙어야 한글 자모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음이 되는데, 그 발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모음이라면 누군가, 혹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생물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인연일 수도 있고 어떤 무생물일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을 자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인연을 맺어보는 그런 움직임을 그려본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좀 높게, 잠시만요. 노래가 조금 낮아서.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몸이라서 골목의 기억 능선해지요. 냇물에
기운을 안아보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햇볕에 이웃을 빌려 지펴지도록 활활 피어나도록 햇볕에 이웃을 빌려 지펴지도록 활활 피어나도록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몸이라서 골목의 기억 등선해시오 냇물에 리은 머금으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마음이라서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한글날에 좀 라디오에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늘 이제 관객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에 나가는 게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거 말고 그건 진짜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출연료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라디오에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저작권료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면 아직은 뉴미디어 중심으로 저작권법이 있지 않고 TV 라디오가 짱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TV는 어차피 아이돌이나 K-팝이 나오는 곳이고 저희 같은 노래는 주로 뭐 예능 PD들이 좋아하면 혹은 드라마 PD들이 좋아하면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음악을 통으로 틀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죠.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PD들이 이제 꽂히면 저희는 느껴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한 몇 달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저작권 협회에서 다 수집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이 PD님이 요새 날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음원 스트리밍을 몇천 번 하는 것보다 라디오 한 번 나오는 게 돈이 더 돼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근데 여전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뭐 10월의 마지막 밤 뭐 이런 노래들 생각하면 이제 저작권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10월 저작권이. 저희들끼리 그렇게 하나를 잡아야 된다. 나를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아직 한글날을 잡은 노래는 없거든요. 네, 제 이름은 아무도 몰라도 이 노래는 조금 더 알려줘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아직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연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혹은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공유하고 싶으신 구절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써도 좋으신데 혹시라도 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가 들려드린 노래의 모음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모음이어서 저는 1절에 이제 골목의 기억, 능선의 시옷, 냇물의 리을을
머금으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라고 적었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방 안의 비읍, 달빛의 치읓, 아침의 이응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어린이 교육하는 느낌인데 이 6개의 단어하고 모음을 넣기 위해서 사실 저는 수백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제 배치를 한 건데 여러분이 쓰고 싶은 그렇게 3개를 엮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은 오늘 이제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어떤 단어들 3개를 뭉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자유로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엽서 위에다가 무엇이든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들이었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여기다 적어놔서 노래 목록을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5 여름이 지나고 라는 노래를 할게요. 5 여름이 지나고인데요. 5 여름이 지나고 5 여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면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러시아어 인문 수업을 들었는데요. 우리 수사라는 게 있죠. 품사 중에 1살, 2살, 3살, 4살, 한 해, 2해, 한 섬, 2섬 이런 것들이 수사잖아요. 숫자를 세는 단위들. 러시아어로 1년, 2년, 3년을 세는 년을 세는 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단수, 복수, 쌍수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한 문법이 있는데 1년, 그러니까 한 해, 2해, 3해, 4해까지는 이렇게 쓰고요. 해를 쓰고요. 예를 들면 5해부터는 여름을 써요. 그래서 한 해, 2해, 3해, 4해, 5여름, 6여름, 7여름, 20여름까지 쓰거든요. 이게 되게 공부하는데 짜증나요. 모든 명사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일 때 어떻게 쓰고 2, 3, 4일 때 어떻게 쓰고 5부터 복수일 때 어떻게 쓰는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익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상법을 이용하거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여름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귀한 시절이지 않겠느냐, 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5 여름, 6 여름이라고 한다고 치자. 그렇게 우리는 외우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게 기억에 남았고,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5 여름 하니까 되게 먹먹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1년 후에는 뭐 하고 싶어 라는 꿈이 좀 명확하거나 혹은 뭔가 의지의 대상? 그러니까 손에 잡힐 것 같은 어떤 시절이잖아요. 1년 후 얼마를 모아야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졸업을 해야지, 이런 것들, 이직을 해야지. 근데 또 20년 후, 30년 후라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커다란 꿈 같은 것들과 연결이 되는 시절인데 5년이라는 기간은 20대였던 저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짧은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은 했겠지부터 시작해서 취직은 했을까? 라든가 뭔가 애매한 기간이고 5년 안에 내가 자리를 잡을 것 같지도 않고 자리를 안 잡을 것 같지도 않고 자리는 잡아야 되는데 등등, 음악은 계속 하고 있을까? 등등,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막막한 시절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여름이 지나고 나는 어디 있을까? 라는 일반적인 자기 질문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고.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어디 있을까?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지금보다 아름다울까? 어떤 색으로 짙어질까? 푸러질까? 붉어질까? 창백해질까? 보다 아름다울까? 어떤 색으로 짙어질까? 푸러질까? 붉어질까? 창백해질까? 환해질까? 그늘이질까? 그릿해질까? 감사합니다. 다섯 여름이 지나고라는 노래고요. 이제 이 노래는 사실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노래는 아닌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만든 노래, 아니 중반에 만든 노래. 그땐 다섯 여름도 몇 번 안 지났을 때잖아요. 지금의 다섯 여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다섯 여름이라는 시기를 느끼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렇지만 이 노래는 여전히 갱신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부터도 다섯 해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려지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 노래지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서 평생 부르기 좋은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끔 들으시면 그때그때 또 생각하는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들어주세요. 네, 다섯 여름이 지나고였고요. 뭐 적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한 분이. 네, 처음이 제일 어려운데. 앞에 앉아서 용감이 있었나봐요. 네, 어떤 행을 적어주셨나요? 아까 소리들이라는 노래가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리들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네. 소소한 일상 속 리듬을 느끼는 시간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와. 끝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주셨는데 다른 분들 혹시 용기들을 내시죠. 되게 좋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더 하고 강설이 씨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투나무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투나무.
두 나무, 여기 지금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7, 8년 전에 살던 어느 외국의 집 1층 문을 나가면 화단 같은 게 있었고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문 좌측과 우측에 꽤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저는 일상 속에서 이제 그 두 나무 사이를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드나드는 건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절이었어요. 물론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모국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어떤 것들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한 나무가 그 앞에 있는 나무를 비록 만지거나 직접적으로 뭐를 해줄 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존재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두 그루의 나무가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고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혹은 뭐 건네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어떤 것을 상정하고 제가 쓴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한 번의 구름을 견디고 돌아오면 여전히 너는 나의 오랜 관계인 너는 익숙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에게들의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을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익숙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에게들의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을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들의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을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두 나무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두 나무를 상정하고 한 나무가 저 나무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또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사이에 뭔가 적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음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가을 소리 우라고 썼는데요. 우수수 떨어지는 누런 낙엽들의 저녁 노을 소리 이렇게 적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가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다가 보면 정말 노래가 나올 수 있죠. 네. 저는 가끔씩 작사 워크숍을 해요. 저도 이제 제 집 근방에 있는 어느 작은 서점에서 작사 워크숍을 하는데 노래 쓰는 거가 그렇게 물론 잘 쓰고 프로처럼 쓰는 건 어려운데 그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과 별개의 어떤 창작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만 시작은 오히려 되게 단순한 기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걸 가르치냐면 첫 시간에 어떤 걸 가르치냐면 모든 노래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을 쓸 때 한 행을 먼저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멜로디가 꼭 다음에 반복이 돼요. 그게 작은 덩어리가 두 번 반복이 될 때도 있고 커다란 1절과 2절까지 가는 어떤 커다란 덩어리가 반복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게 반복이 없는 노래는 없어요. 그래서 행은 최소한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2번 반복이 되면 그 반복 안에다가 뭔가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한 행을 썼다고 생각하면 이 한 행과 연결되는 무엇, 한 행에서 대조되는 이야기를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난 얘기를 썼으면 다음엔 밤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지금 가을 얘기를 썼으면 그 다음엔 가을 이후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요. 내년 가을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가을을 썼으면 그 전행의 지난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지금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다른 행에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행들이 부딪히면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쓰신 것들이 만약에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줄 더 써보는 연습을 저는 시켜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장윤정님의 뭐였지? 최고 히트곡이 뭐죠? 어머나. 네. 난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나 여기 왜 부르고 있지? 네, 하여튼 이렇게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이 아닌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제 노래를 가지고 하죠. 지금 제가 후렴구가 어떤 거였냐면 갑자기 후렴을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네. 두나무가 어떻게 했더라? 누구에게든 그래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라고 한 나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무가 한마디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쪽에서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장면은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줄까 생각하다가 똑같은 음악적 구조에다가 견뎌지지 않은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라고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소리들 같은 경우도 방 안에 비읍 처음에 뭐지? 골목의 기억 능선의 시옷 하면 그 다음 행에서 다시 방 안에 비읍 달빛의 지읒 하는 건데 그렇게 대조를 시켜보기도 하고 진행을 시켜보기도 하는 거죠. 제가 소리들 노래를 썼을 때는 맨 처음에 골목, 능선 이렇게 야외를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세 개를 배치하고 그렇죠? 골목을 걷고 능선, 냇물이 나왔고 그 다음 행에서는 실내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내면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서 어떤 명사들을 찾았을 때 창 밖에 있는 달빛이었고 그 달빛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침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절하고 2절을 대조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진행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가사 워크숍이 되어가고 있지만 근데 아까 지금 쓰셨던 것들이 충분히 가사스러운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번 더 써보시는 놀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노래는 손과 손이라는 노래를 할게요. 두 나무도 이렇게 약간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존재가 서로를 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손과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사람 A의 손이 있고 여기 사람 B의 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오목하게 해놓으면 이 손이 배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손 위에 손이 얹히면 이 사람을 이 배 같은 손이 싣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를 싣고 가냐면 밤에, 제가 불면증이 심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밤에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어머니의 품이든 뭐 연인의 손을 잡고 자든 뭐 아니면 강아지를 안고 자든 누군가를 품어서 이렇게 안고 잔다고 하는 것이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어떤 시절에 이렇게 안겨서 간다라는 느낌을 손과 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딱 그림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오목한 손이 아래 있고 위에 어떤 분이 손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실려서 거기에 기대서 밤을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너의 손 내일로 떠나는데 밤을 건너게 해 나의 손도 너에게 그랬으면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잊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잊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지금 제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는 제가 부르지 않은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곡을 쓰고 노래는 다른 분이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도 강하솔이라는 제 동료 송라이터 친구가 노래를 불러주고 곡은 제가 쓰고요. 실제로 음반을 들으시면 또 아솔 씨의 목소리에다가 첼로도 들어가고 좀 다른 느낌의 연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더 풍성합니다. 예. 예. 그 사이에 또 뭔가 문장을 완성하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 이렇게 추궁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모두가 발표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네. 네. 혹시라도 계신가요?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 다들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는데 수업 시간 같은 느낌. 혹시 적으셨나요? 여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라도 손을 들고 제 노래를 하지 않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들을 좀 들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네. 기타랑? 네, 다행이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지금까지는 제가 쓴 가사들이었고 아까 소리들 같은 노래는 작곡을 제 친구 홍갑이라는 또 다른 송라이터 친구가 해준 가사는 제가 썼고요. 그런 노래였고 이번에 들려드릴 이어달리기라는 노래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어달리기라는 시가 있어요. 민구라는 시인이 있고요. 이 시를 처음 본 거는 지금은 이제 민구 시인의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라는 작년에 나온 이제 시집에 실려 있기는 한데 그 전에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라는 제목이었을걸요 아마. 강아지를 함께 살아본 시인들이 시를 써서 모은 일종의 엔톨로지예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양이가 나왔어요. 고양이 시집이 나와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시리즈 2개가 나왔는데 개랑 고양이가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라는 시집 안에서 이 민구 시인의 시를 발견을 하고 내가 노래를 만들 수 있겠다, 이걸 해치지 않으면서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던 사연은 아닌데 건너서 전화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만들어서 요새 부르기 시작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달리기라는 제목, 이어달리기 아시죠? 학생 때 이렇게 하는 거. 두 존재가 이어달리기를 끝없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한쪽은 강아지고요, 한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바퀴를 돌아서 강아지에게 바톤을 건네주겠죠. 반대로 반바퀴를 더 돌면 강아지가 저에게 바통을 주겠죠. 네,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 다음에는 너에게가 될게. 너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누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쿨쿨 기대에 잠든 환한 등짝처럼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 다음에는 너에게가 될게. 저는 강아지랑 살아본 적은 없어요. 강아지와 함께 살아본 친구들은 이 노래 듣고 많이 울더라고요. 네, 많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강아지와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접 함께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사실 뭐 그게 강아지여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아닌 존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인연과의 관계로 읽은 거죠. 그래서 네, 요즘은 이렇게 좀 제가 가사를 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좀 다른 분들과 협업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쓰는 분들한테 좀 글을 받는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시인들 친구들한테 좀 쪼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조만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거의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노래들이 네 7, 8곡 정도 된 것 같네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습기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습기라는 노래. 여기서의 습기는 우리 습도의 이런 어떤 그런 기후의 습기가 아니라 술자리에서 입김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습기를 가리킨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이걸 쓴 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어떤 정서로 썼는지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해석하기 나름인 노래입니다. 역시나 두 명이 마주 앉아 있고, 맥주 느낌은 아니고 소주 같아요. 살짝 양주는 더더욱 아니고 소주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토로하고 그 토로를 받아주는 어떤 그런 어떤 작은 테이블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곡을 쓰는 사람들마다 되게 좋아하는 구도라든가 좋아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나무가 화자가 되는 노래들을 쓰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남들이 말해줘서 알게 됐고요. 아까 두 나무 같은 노래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손과 손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서 뭔가를 대칭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쓰는 일도 종종 하고 있는데, 습기도 마찬가지죠. 대칭 관계에서 책상 사이에 두고 앉아서 뭔가를 상호작용하는 이야기인데, 좀 그런 단순한 구도의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그런 노래고요. 화렵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나무 시리즈이자 말씀드렸던 두 존재의 관계에 대한 노래인데, 이번에는 화렵수가 아니고요, 침엽수 화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살이 쪄서 좀 덜 침엽수 같지만, 원래는 제가 지금보다 한 20kg 말랐을 때는 굉장히 침엽수처럼 생겼었거든요. 성격도 그랬고, 어렸을 때는 다혈질이고 뾰족하고 뭐 그랬어요. 게다가 이 노래를 쓴 게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굉장히 뾰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뾰족할 때예요. 근데 제목은 화렵수예요. 상대가 화렵수입니다. 제가 화렵수한테 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엽수이고, 실제로 제가 군 시절에 이제 창 밖에 있었던 화렵수가 굉장히 커다란 화렵수가 있었는데, 그 화렵수한테 안아달라고 말을 해요. 이 안에 있는 화자가. 근데 사실 안아주면 안 되죠. 왜냐면 다치잖아요. 침엽수를 화렵수가 안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안아달라고 해요. 내가 더 뾰족해지기 전에, 덜 아플 때.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슬픈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 로맨틱한 노래로 생각할 수도 있나 봐요 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게 되게 슬픈 노래고 제가 굉장히 힘들던 시절에 쓴 노래인데 이게 왜 로맨틱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랑은 다 아파요. 그죠? 서로 그렇게 껴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제 노래는 제가 쓰지만 맥락을,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쓰지만 시절을 지나고 나면, 제가 나이가 들고 나면은 또 다르게 가사가 해석이 되고 다르게 부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될 때도 있어서 노래가 확장이 되는 거죠. 화렵수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대 안구로 화렵수여,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오. 부족한 아픔들이 돋아나네, 부족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더 늦기 전에. 그대 한 그룹 화렵수여, 그 둥근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오. 나를 안아주오. 부족한 아픔들이 돋아나네, 부족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더 늦기 전에, 그대여 더 늦기 전에.
어떤 나무요? 네. 나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사실 깊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없던 식물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와 비슷해요. 화렵수와 침엽수의 관계 같은 건데, 제가 좋아하더라도 저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식물들이 생겼어요. 주로 꽃들인데 데이지 계열의 식물들이 저랑 안 맞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그것도 이제 어떤 팬께서 저에게 꽃다발을 주셨는데 제 방에 놨는데 제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목에 뭔가 비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걔를 밖에 부엌 쪽으로 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식물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식물을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서서히 제 몸이 나이가 들면서 까탈스러워지는지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는 식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뭐였지? 관엽 중에도 제가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예쁜 관엽을 이제 인계해 주셨는데, 그 전에 사셨던 분이 걔도 마찬가지로 저를 힘들게 해서 당근에 내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 했는 거지? 네. 이파리를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꽃은 한번 데여서 그런가? 데이지.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좀 무서운 게 있고 잎을 보았을 때 화렵수도 마찬가지. 사실 잎과 관련된 표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전 집에는 지금 현재 제 수생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경으로만 키우고 있어요. 덩굴. 저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덩굴이 옆에 있으면 얘가 한 마디만 커도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는데 잎마다 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종인지는 안 물어봤네요, 막상.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럼 그 김에 나무 노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나무 노래를 할까요? 네, 영어로 말하는 나무 노래를 하겠습니다. From a Tree Perspective라는 노래를 할 텐데요. 나무의 시점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이 노래는 나무의 시점으로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는 노래인데, 말하는 건데 역시 중얼거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한국에 있지 않았고 또 미국에 몇 년 있다가 또 어느 동네에, 어느 해외 동네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도 했고 제가 몸이 많이 이제 축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불안한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어떤 불안이라는 말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늘 이제 일상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일상을 걷다 보면 굉장히 커다란 나무가 저를 이제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그렇죠? 제가 출근하는 시간인 거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걷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묘사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입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영어니까 제가 사실 이거를 가사집에는 한국말로도 해놨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영어로 만든 나무 앨범이 있거든요. 나무가 화자인 앨범이 있는데
인터넷에 제가 그거를 다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찾아보시면 번역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나무냐면 어떤 사물들은 다 확신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기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가리키려고 할 땐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방향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욕망이 깨끗하고 맑고 확실하니까. 그리고 화살을 떠난 활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너는 없구나. 넌 지금 확신이라는 것이 없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게 네 잘못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노래예요. 너의 잘못은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거고 지금 네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게 너의 내면적인 잘못에서 우러나온 어떤 상황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Every single branch of us I mean 다시 Every single branch of us I mean trees As well as of all those you see streams Has its own direction to go Like human babies' fingers and toes Or arrows just left from bows Before the wind blows Only before the wind blows But for you I know The time of certainty is gone You're standing 1 second before the thoroughly unknown This is not your fault You're wobbling 1 second before the wobbling unknown This is not your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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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타를 들고 이렇게 한 10수년간 노래를 운 좋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직장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는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가외벌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전업을 하려면 전업 음악가는 정말 힘들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프리랜서는 다 힘들고 프리랜서 음악가는 힘든데 한국은 또 시장이 작잖아요. 나라가 작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고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건데 이게 왜 하고 있지? 네, 어쨌든 그 싱어송라이터들을 생각해보면서 주변 송라이터들 중에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아까 연습하면서 일단 처음 생각난 친구는 조준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좋아서 하는 밴드라는 팀을 아시나요? 지금은 나왔어요. 좋아서 하는 밴드를 나와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왜 떠올랐냐면 그 친구가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음악가들이 책 얘기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제 뭐 서로 연습실에 놀러 가면 책들이 있잖아요. 취향을 알게 되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 연습실에 놀러 가서 보통 이렇게 음반을 주거나 책을 주거나 하는데 그림책을 준 유일한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 좋아해서 막 그 작가분들한테 직접 연락도 하고 막 그러고 이번에는 심지어 그 작가분과 앨범 자체를 그림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냥 문득 이렇게 떠올랐네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그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의 게스트 공연을 했는데 김목인 씨도 생각이 나네. 김목인 씨도 일단 이름이 목인이잖아요. 나무가 있는 곡을 좋아하실 것이고 근데 책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분도 뭐 번역하고 책을 쓰시는 분이라서 네, 좋은 에세이들을 쓰는 분이라서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기서 공연을 하신 적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이 의자가 좀 왕 의자 같기도 하고 묘하긴 하지만 이 묘한 것도 사실 색깔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적은 인원이 함께하는 그런 공연에 또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작은 공간의 기획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연락 주실 때 처음부터 되게 미안해하세요. 너무 공간이 작아서 괜찮을까요? 사실 그 상관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했을 때도 지금 요 앰프 하나 가지고 충분히 울리고 있는 이런 환경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앞으로 뭐 꾸준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고요. 네. 네, 지금 또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엽서에 뭔가 적으신 분들 계신가요? 한두 분 정도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에 계신 네. 우리는 모두 소송거리는 모험이라서 생각의 시옷, 여름의 리을, 순정의 지읒을 머금으려 애쓰는 책방이라서. 책방이라서로 맺어주시니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써서 말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고민하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정말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걱정했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특징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몇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를 하고 노래를 안 해봤는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앨범이 7월에 나왔어요. 7월 말에 나왔는데 이 앨범이 대부분이 제가 노래를 하지 않아요. 다른 제 주변에 있는 좀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에게 노래를 맡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건는이라는 노래는 박혜리 씨라는 여성분께서 아코디언을 연주하시는 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 아시나요 혹시? 두 번째 달이 있고 두 번째 달 바드가 있어요. 아이리쉬 아일랜드 계열의 음악을 하는 거기서 아코디언 연주를 하셨던 분의 이 사실은 솔로로서도 굉장히 멋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건는이라는 노래를 완성을 했습니다. 건는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은 후렴구 가사를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너는 무엇의 집이 아니고 무엇도 너의 집이 아니란다. 집은 길 위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이란다. 멀리 걸어도 된단다가 후렴이거든요. 아직 길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30X살을 살았는데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30대 후반이라는 얘기죠.
그 이제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를 거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갑자기 아파요. 한 번씩. 그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심하게들 앓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지만 다들 뭐 크게 한 번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근데 그것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결국은 한 번쯤 20대 특히 20대를 거치면서 뭔가 확신하고 있던 어떤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사는 것만이 옳은 거야 라고 살았던 어떤 그런 확신들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일종의 종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시간들이 허무해지는 순간들이 온다든가 나는 이 이념을 신봉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를 아프게 한다든가 강박이 칼날이 다시 돌아온다든가 하는 일들이 저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위안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겪으면서 이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놓기도 하고 다시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너는 무엇의 집이 아니고 무엇도 너의 집이 아니라는 표현이 시작이 된 노래인데 어떤 그게 나는 이 신념이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신념이 나의 집이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이제 끝났고 반대로 내가 아니면 그 신념이 무너질 거, 이 세상에서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나고 그 신념은 신념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지탱해 준 거고 하지만 그게 내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은 길 위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이니까 너는 걸어라 걷자 라는 식의 이야기로 맺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헷갈리는 게 제가 썼지만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별들의 빙판이고 몸은 꿈들의 비탈일 뿐 차는 풍경의 의자이고 혀는 노래의 성냥일 뿐 너는 무엇의 집이 아니고 무엇도 너의 집이 아니란다. 집은 길 위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이란다. 멀리 걸어도 된단다. 너는 무엇의 집이 아니고 무엇도 너의 집이 아니란다. 집은 길 위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이란다. 멀리 걸어도 된단다. 밤은 별들의 빙판이고
풍경의 의자이고 혀는 노래의 성량일 뿐. 감사합니다. 어느새 1시간 반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오늘 공연 되게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서점에 오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이상하게. 공연장에서 할 때보다 뭔가 가사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말들이 더 벽에 이렇게 있는 게 다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곡 정도를 더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안녕이란 노래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도 그리워하지는 말자. 그리워져도 뒤돌아보지는 말자. 뒤돌아서도 걸음 내딛지는 말자. 그대 이만 가시길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여 안녕. 그대 이만 가시길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여 안녕.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여 안녕.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여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이요 안녕. 이게 원래는 굿바이 내지는 바이의 의미였는데 한 이 노래도 발표된 지가 이제 이게 언제 발표됐니? 2012년쯤 발표됐으니까 10년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물음표가 붙었어요. 안녕이 됐어요. 그래서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이여 안녕 하면 제발 가잖아요. 그 안녕이었는데 이게 보내도 안 가니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은 방식대로 불러요. 그 무대마다 이게 물음표를 붙이는 안녕으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밀어내는 느낌으로 부를 것인지를 그때그때 해석을 하는데 요즘은 물음표가 붙는 안녕이에요. 약간 체념에 가까운 안녕. 그래 안 가는구나 이런 안녕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공연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여한 없이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은 상상을 못했네. 네,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책도 구경하시고 하면서 네, 즐겁게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내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내일 공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를 보러 온다는 느낌보다는 그 공연은 저쪽에서 경희궁 앞에 있는 그 에무 시네마라는 독립 영화관이에요. 거기는.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안뜰에 있는 무대에서 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는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헤드셋을 쓰고 무선 헤드셋을 쓰고 이제 산책하면서 듣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기만 하면 굉장히 좀 나들이 가는 느낌의 공연일 수 있고 굳이 저를 보러 온다기보다 광화문 주변과 경희궁 주변 날씨만 좋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 궁궐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현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만약에 내일 시간이 있고 만약에 맛있는 거 먹을 겸 해서 서울 중앙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네, 안내를 드립니다. 내일 좀 일찍이에요. 3시 공연일 겁니다. 저는 가끔씩 공연을 하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공연이 좀 들어오는 편이어서 다음 달 초엔 제주도를 가고 뭐 등등해서 최근에 조금 바빠지고 있는데 감사하죠. 저는 이제 SNS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개인적인 뭐를 하지는 않고 보통 공지를 드립니다. 라디오에 나갑니다. 뭐 글이 칼럼이 올라왔어요. 아니면 공연이 언제입니다. 예매는 언제예요. 같은 것들이긴 한데 혹시라도 제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의 노래가 새로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듣고 싶으시면 팔로우를 해놓으시면 아마 모든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뵌 분들 그리고 거듭 뵌 분들도 계신데 새로운 공간에서 뵙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즐겁게 길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뭔가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무슨 한풀이하고 가는 살풀이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시원한 느낌으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귀는 좀 아프셨겠지만 즐거운 하루 저녁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골목바람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여름이라는 팀은 아니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어와 흩어진 맘 줄쓸을 틈도 없이 또다시 바람 숨이 막힐 듯 바람 산산이 흩어진 맘 줄쓸을 틈도 없이 또다시 바람 세차게 바람
어떤 그림책이었나요? 어떤 그림책이었냐고요? 네네, 혹시 기억을 하고.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어린 동물 어린이가 땅을 계속 파는데 부모님과 어른들이 저 친구는 왜 땅을 파는 거니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만약에 제가 집에 가서 그 책을 발견하면 인스타 스토리를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뭐? 네. 앵콜. 네. 뭐지? 착륙. 네? 착륙. 어떤 거요? 그 김사월. 그 노래는 제가 못 불러요. 사월 씨가 그러게요. 사월 씨랑 제가 한번 언제 공연을 하면 함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로는 제가 연주를 못해서. 네. 너는 내가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너는 내가를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라는 노래는 네 역시 이번 앨범에도 실려 있고요. 네, 너는 내가 유튜브에 치시면 너는 내가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 일러스트 작가분이랑 함께 했는데 20장의 사진으로 그분이 생각하는 가사 해석 혹은 사랑 노래거든요. 이 노래 정말 그냥 사랑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20장으로 딱 멋있게 해주신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혹시 집에 가서 생각나시면 한번 생각의 얼음 너는 내가 쳐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 노래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는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를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하늘 아래 나를 너는 내가 너의 풍경 사이 나를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네.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네.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였습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다들 오래 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옮기 오는 거 아니에요?